안녕하세요. 또효입니다. 저번에 이어서 알바 면접 얘기인데요. 알바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탈락하는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바로 들어갈게요. 첫 번째는 일진형입니다. 사실 진짜 일진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. 쉽게 말해서 센 척하는 형태. 나도 밖에서는 한따까리 해. 근데 성격 다 죽이고 여기까지 내가 왔잖아. 그러니까 당장 날 뽑아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전화할 때부터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면접을 볼 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하시는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는 보통 이런 식이에요. 여보세요? 거기 알바생 뽑죠. 면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래요? 알았어요. 아 잠깐 혹시 거기 요리나 음료도 직접 만들어요? 면접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말투로 대화를 이어갈 줄 알았다면 애초에 뽑았다고 거짓말이라도 했을 거야. 이런 분들은 면접을 보고 그 통화한 사람인지 내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, 뒷번호 정도를 적어둔 뒤에 면접을 보고서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대상이죠. 본인은 떨어졌다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사장, 점장이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알바생 입장에서도 그건 아니에요. 우리 매장에 알바 애들한테 그런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려주면 내가 그런 사람을 안 뽑아서 참 다행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. 통화할 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아르바이트를 할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. 아니면 서비스 업종 말고 다른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시면 오히려 잘 맞을 겁니다. 공장 아르바이트도 있고 손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에서는 또 이런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가서 일만 꾸준히 똑같이 열심히 잘하면 되거든요. 누군가에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친절하게 행동할 자신이 없으면 서비스 직종 관련된 아르바이트는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본인만 힘들고 면접 보는 사람 입장도 되게 힘들어요. 자, 그럼 면접에서 센 척하는 부류는 어떻게 행동할까? 그분들이 면접을 오시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왕이 된 남자 마냥 제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침착하게 지켜봐 주시죠. 요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계시는 분도 봤어요. 요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가 제가 뭐 질문하면은 딱 이렇게 합니다. 네?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지가 않아요.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코지 할까봐 바로 보내진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질문 몇 번 하다가 보내는 겁니다. 이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점주분들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탈락 영순위입니다. 아르바이트 할 준비가 안 된 거고 서비스 직종 자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. 술집이나 좀 더 흥이 필요한 밤에 일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.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사람 상대 안 하는. 근데 저는 주간에 주로 활동을 하는 만화카페 점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탈락시키게 되더라고요. 두 번째는 답답형. 말하자면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원래 성격이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말도 잘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엄청나게 극소심한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말을 정말 안 하는 거예요. 말을 잘 잊지 못하고 질문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엄청나게 짧거나 아니면 대답이 거의 없는 거예요. 끄덕끄덕 정도만 하거나 절레절레 정도만 하거나 면접 때부터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본인 얘기는 일절 없고 대답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면접을 와서 긴장돼서 굳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원래 엄청나게 소심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떨어지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외에 번외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웃음기가 전혀 없는 사람, 말도 잘하고 말투도 친절하고 사회성도 좋은데 웃음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무표정으로 있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. 복장이 너무 추리한 사람, 늘어진 추리닝 바지라든지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라든지 너무 추리한 사람들이 있어요. 머리도 막 기름져 있고 정장 입고 와라 이런 건 아닌데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본인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면접을 탈락을 했다고 하면은 본인에게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면접 지원하신 그 매장의 분위기가 맞지 않거나 잠깐 봤을 때 첫인상이나 성격 같은 그 느낌이 면접을 보는 점주와 코드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아니면 직원들,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본인이 문제 있어서 안 뽑은 건 절대 아니고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. 그리고 요즘 경쟁도 치열하거든요. 알바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공고를 딱 하루만 올려놔도 전화가 한 20통 넘게 오고 면접을 15분은 오십니다. 평일 이틀 뽑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. 안타까운 상황이죠. 근데 우리는 한 분만 뽑는 거죠.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와도 한 분밖에 못 뽑으니까 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. 같이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자리가 나면 또 한 번 지원했으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설레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얘기를 해뒀다가 알바 자리 났을 때 다시 연락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쯤에는 그분들은 꼭 다른 알바를 구한 상태예요. 보통 점주가 정말 아까워하면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린 사람들은 다른 데서 금방 알아보고 뽑습니다.
오늘은 알바 면접 또는 지원할 때 탈락자 유형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지금 제가 말한 경우가 알바 면접을 떠나서도 어른을 대할 때, 상사를 대할 때, 형 누나, 언니, 살짝 윗사람을 대할 때 이게 전부 적용이 되거든요. 여자친구 부모님이라든지 남자친구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,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가 있잖아요. 이 두 가지는 고친 후에 만나야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 가서 이걸 찾아보려고 하면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구독을 눌러 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걸 꺼내 보셔가지고 꼭 도움을 받으십시오. 도움이 되셨거나 또는 보고 좀 불쾌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